대서양 한가운데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를 잇는 거대한 삼각지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75대가 넘는 항공기와 100척이 넘는 선박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더 섬뜩한 건 그 어떤 잔해도 그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며 거대한 선박조차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이 악마의 삼각지대,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바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 일명 악마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이곳은 북대서양에 위치한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면적이냐면요, 한반도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10번도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넓디 넓은 바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곳을 대서양의 무덤, 파멸의 바다, 사르가소 묘지 등 온갖 섬뜩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45년에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 뇌격기 5대가 플로리다에서 출격했는데요. 이 임무는 훈련 비행이었고 플라이트 19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었죠. 조종사를 포함해 총 14명의 승무원을 태운 이 편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신 내용이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들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했거든요. 심지어 모든 나침반이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 조종사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고 결국 기지와의 통신마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대 항공기와 14명의 승무원은 영원히 사라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종된 플라이트 19를 수색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 항공기마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13명의 승무원을 태운 마린 구조기가 출격했지만 이 비행기 역시 버뮤다 트라이앵글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27명의 목숨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잔해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죠.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해역에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대서양 해역 중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플라이트 19 사건 이후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이곳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삼각지대를 두려워하게 됐고 가능하면 이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플라이트 19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에요. 1872년 12월 이 상선은 뉴욕에서 제노바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적재된 화물도 많았고 선장의 가족까지 동승한 평범한 상업 항해였죠. 그런데 5일 후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선박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정말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배 안에는 귀중품을 포함한 모든 화물은 그대로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던 겁니다. 심지어 식탁 위에는 먹다만 음식까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정작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면 화물이라도 약탈당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만났다면 배가 파손됐어야 하는데 배는 멀쩡했어요. 선원들이 갑자기 모두 바다로 뛰어들 이유도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양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881년에는 엘렌 오스틴 호라는 배가 같은 구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이 배는 뉴욕으로 향하던 중 버뮤다 트라이앵글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나중에 수색대가 배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는 멀쩡한데 승무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선실에는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있었고 항해 일지도 정상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 해군의 대형 보급선인 USS 사이클롭스호가 실종된 겁니다. 이 배는 길이가 165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이었고 당시 306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우고 있었어요. 연료 보급을 위해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지나던 중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당시 날씨가 아주 맑고 좋았다는 거예요. 태풍이나 폭풍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큰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낳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단 하나의 잔해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시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온갖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어요. UFO가 이 구역을 통해 지구를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납치해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바다 밑에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 속의 크라켄처럼 엄청난 크기의 해양 생물이 배를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얘기였죠. 심지어 아틀란티스 대륙의 잔재가 바닷속에 있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누가 남겼을까요? 놀랍게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던 콜럼버스는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항해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죠. 나침반이 갑자기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본 것이 유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게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1964년입니다. 빈센트 가디스라는 작가가 펄프 잡지에 치명적인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디스는 과거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이곳이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진 장소라고 주장했어요. 이 기사 덕분에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처음에는 과학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거대한 선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입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 지역은 기후학적으로 아주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시속 170km가 넘는 강풍이 갑자기 발생하곤 합니다. 마이크로버스트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상공에서 갑자기 하강하는 강력한 기류인데 항공기가 이걸 만나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근해 보이던 바다에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서 선박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목받는 건 육각형 구름 이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이 지역 상공에 이상한 모양의 구름을 발견했어요. 보통 구름은 불규칙한 모양인데 여기서는 정육각형 모양의 구름이 자주 관측됐습니다. 이 구름들은 마치 공기폭탄처럼 작동해서 아래쪽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시속 210km가 넘는 돌풍을 일으켜서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론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얼어붙은 메탄 가스가 대량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갑자기 분출되면 바닷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해요. 배는 물의 부력으로 떠 있는 건데 밀도가 낮아지면 부력이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런 현상을 재현했더니 장난감 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장 이상 현상입니다. 광물학 전문가인 닉 허칭스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버뮤다는 사실 수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인데 그 잔재로 바닷속에 자철석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겁니다. 자철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자성 물질이거든요. 허칭스가 실험을 해봤는데 자철석 덩어리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으니까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했대요. 배나 비행기가 이런 곳을 지나가면 모든 계기판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이론은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입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지리적으로 대서양 허리케인의 주요 통로에 위치해 있어요. 매년 여름과 가을이 되면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풍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갑자기 발생한 폭풍에 휩쓸린 선박과 항공기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선박이나 항공기가 실종되는 빈도가 다른 해역보다 특별히 높다는 증거는 없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미스터리는 사실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 중 하나예요. 매일 수백 척의 화물선, 유조선, 크루즈선이 이곳을 지나가고 하늘에는 수천 대의 항공기가 날아다닙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당연히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초자연적 현상은 아니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거지. 게다가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일어난다는 이상 현상들은 사실 다른 바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높은 파도, 해류의 변화, 이런 건 어느 바다에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버뮤다 트라이앵글에만 집중해서 주목했기 때문에 더 특별해 보이는 거죠. 미디어의 과장된 보도와 사람들의 호기심이 합쳐지면서 신비한 전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실종 사건에서는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일반적인 해난 사고라면 부유물이라도 떠다녀야 하는데 몇몇 케이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플라이트 19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대의 거대한 항공기가 동시에 추락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았어야 하는데 아무리 수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의문인 건 나침반 고장 현상입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들어서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콜럼버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백 년 동안 같은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철석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곳에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자기장,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저 지형의 특성, 혹은 알려지지 않은 해류 패턴 같은 것들 말이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뮤다 트라이앵글과 비슷한 곳이 세계에 몇 군데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근해의 마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남중국해에도 선박 실종이 잦은 구역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연결해보면 지구상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론에서는 이게 지구 자기장의 이상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론에서는 해저 화산 활동과 연결짓기도 하죠. 결국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진실은 뭘까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악천후나 인간의 실수, 기계 고장 같은 평범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케이스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무조건 위험한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매일같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거든요. 크루즈 관광객들은 버뮤다 섬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고, 화물선들은 여전히 이 항로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배가 사라지는 마의 구역이었다면 진작에 항로가 폐쇄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흥미, 이런 감정들이 이 전설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와 소설, 다큐멘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해저 지형을 매핑하고 기상 패턴을 분석하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하고 있죠. 어쩌면 언젠가는 모든 미스터리가 깔끔하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전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인간은 미스터리를 좋아하니까요. 모든 게 설명되고 이해되는 세상보다는 조금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세상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상상력이 만나는 접점, 현실과 전설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장소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직접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지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요? 크루즈를 타고 그 유명한 삼각지대를 통과하면서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햇살이 반짝이는 평범한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순간은 정말 평범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어쩌면 뭔가 이상한 걸 경험할 수도 있겠죠. 나침반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거나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보거나 이상한 안개가 갑자기 몰려오는 경험 말이죠. 물론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가능성이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해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번개는 신의 분노였고 일식은 재앙의 전도였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씩 그 원리가 밝혀졌죠. 버뮤다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미스터리지만 언젠가는 명확한 과학적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전설을 즐기면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우리에게 준 것은 분명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 자연의 힘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 말이죠.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인류를 계속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아닐까요?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해양의 95%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 미지의 세계 어딘가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바다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외계인도 괴물도 초자연적 현상도 아니고 그냥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말이죠. 인간이 만든 거대한 선박도 자연 앞에서는 나뭇잎처럼 가벼워질 수 있어요. 최신 기술로 무장한 항공기도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겸손하라며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그 안에는 진실과 과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허구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명된 사건보다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흥미롭잖아요. 결론적으로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현대의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구역이기도 하지만 그 위험성이 과장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설 덕분에 우리는 바다에 대해, 자연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신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배 한 척이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무사히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 지역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탐구도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요.